이렇게 타들어가져요, 이게?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매일 마셨는데, 왜 점점 목이 더 실질어? 어르신, 감기도 아니고 나이도 아닙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진하게 끓인 생강차입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생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생강을 마시는 방식이 문제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치 밤새도록 말을 한 것처럼 목이 바짝 마르고 따갑지 않나요? 요즘 들어 목소리가 약간 쉬고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 헛기침을 해야 겨우 목소리가 나오는 느낌이 드나요? 또 몸이 피곤하거나 손발이 차면 따뜻해지려고 진하게 끓인 생강차를 한 잔씩 드시는 편인가요? 그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화끈거리고 때로는 신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속이 쓰리기도 하죠. 지금 이거 완전 내 얘기인데? 하고 계시다면 정말이지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요, 이게 단순 감기 초기 증상이나 건조한 계절 때문이라고만 생각한다면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를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의 목은 목소리를 지켜주는 아주 얇은 벽 같은 존재인데 위산이 몇 번만 치고 올라와도 그 벽이 금가고 갈라지고 뜨거운 물을 끼얹은 것처럼 타버릴 수 있습니다. 식도와 성대가 한 번 손상되기 시작하면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거의 목소리가 안 나올 때에서야 병원을 찾습니다. 그때는 회복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생강차 습관에서 단 몇 가지만 제대로 바꿔도 이런 조용한 파괴 과정을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생강을 끊을 필요도 없고 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힘든 식단 조절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원인을 정확히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성대와 위장을 보호하면 목소리는 또렷하게 회복되고 속도 편안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하루 몇 분이면 충분하지만 효과는 정말 큽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이나 정리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댓글에 1번만 남겨주세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30년 넘게 진료해온 대학병원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많은 한국인들이 본인도 모르게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한 가지 위험한 습관과 그로 인해 큰 고생을 하게 된 한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몇 달 전 이른이 훌쩍 넘은 박종훈 어르신이 몹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워낙 운동을 좋아하셔서 거의 매주 부탄산이나 관악산을 오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등산 갈 때마다 배낭 안에는 늘 직접 끓인 생강차가 한 병 들어 있었습니다. 진하고 맵고 향이 강한 생강차 말입니다. 어르신은 그걸 마시면 몸이 금방 따뜻해지고 힘이 난다며 거의 매일 드셨죠. 그런데 2달 전쯤부터 목이 조금씩 따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건조해서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그날은 오히려 생강차를 2배 더 진하게 끓여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확 쉬어버렸습니다. 며칠 뒤에는 아예 말이 잘 안 나올 지경이 되셨고 혹시 성대암일까봐 겁이 나서 급히 병원에 오신 겁니다. 제 앞에 앉은 어르신은 몇 마디도 제대로 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첫 말씀이 이랬습니다. 원장님, 제가 혹시 큰 병 아닐까요? 제가 바로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솔직히 놀랐습니다. 식도 입구부터 성대까지 전부 새빨갛게 헐어 있었고 마치 여러 번 위산이 튄 자국처럼 표면이 눌어붙은 상태였습니다. 성대는 부어 있어서 거의 진동이 되지 않을 정도였죠. 무엇을 드셨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빠짐없이 드신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진하게 끓인 생강차. 그 순간 저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좋다고 믿고 드신 생강차가 사실은 매일매일 어르신의 목에 산을 붓고 있었던 셈이니까요. 왜냐하면 생강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과 습관이 3가지가 있는데 어르신은 그 3가지를 모두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자
어르신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생강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건가요? 맞습니다. 생강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생강은 약이 아니라 공격자가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말 많은 한국 분들이 이 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매운 음식 좋아하시거나 커피 자주 마시거나 아침 공복에 생강차 드시는 분들 말이죠. 다음 내용에서 저는 생강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조합 3가지를 직접 말씀드릴 겁니다. 그 조합들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함께 먹으면 불과 몇 주 만에 식도와 성대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적어도 하나는 지금 당신의 식탁에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집중해 주세요. 박종훈 어르신이 제가 문제는 암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라 매일 드시는 생강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다고 말하자 어르신은 안도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쉬어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원장님, 저는 평생 생강 먹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지금 와서 이러죠? 이건 50, 70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예전이랑 똑같겠지. 젊을 때는 매운 것도 잘 먹고 뜨거운 것도 잘 먹고 술도 커피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속이 쓰리다니 이상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사람의 몸은 세탁기나 전기밥솥처럼 오래 써도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는 기계가 아닙니다. 몸은 마치 흙과도 같습니다. 젊을 때는 기름지고 비옥해서 무엇을 심어도 잘 자라지만 나이가 들수록 메말라지고 조금만 잘못 심어도 금방 말라버리죠. 우리의 위도 정확히 같습니다. 30, 40대에는 위 점막이 두껍고 탄력이 좋아서 마치 두꺼운 가죽 재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뜨거운 것이 튀어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 소화기관 전체가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두껍고 튼튼하던 점막은 조금씩 얇아지고 혈액순환도 줄고 자극을 받았을 때 회복 속도도 매우 느려집니다. 젊을 때의 위 점막이 가죽 점퍼라면 나이가 들면 얇은 비단 셔츠처럼 조금만 뜨거운 자극에도 금방 상처가 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바로 위산이 역류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작은 문, 하부식도 괄약근이 나이가 들수록 힘이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오래 사용한 고무줄이 늘어나 탄성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젊을 때는 배가 부르거나 생강처럼 자극적인 걸 먹어도 이 문이 꽉 닫혀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커피 한 잔, 기름진 고기 한 점, 혹은 진한 생강차 한 모금만으로도 이 문이 조금씩 열렸다 닫혔다 하게 됩니다. 그 작은 틈으로 위산이 반복해서 올라오며 식도를 천천히 태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매운 거 먹고 생강 먹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먹어도 화끈거려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생강이 더 강해진 게 아니라 당신의 위가 더 약해진 겁니다. 당신을 지켜주던 보호막이 너무 얇아져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찢어질 만큼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자 박종훈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식습관이 불규칙해지고 아침 공복에 생강차를 마시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주일에 몇 번씩 커피와 매운 음식을 함께 먹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하나의 소용돌이가 된 겁니다. 세계의 강한 바람이 한 번에 불면 젊은 나무는 버틸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 뿌리가 약해진 나무는 아주 작은 바람에도 흔들려 버립니다. 저는 어르신께 생강 속에 진저롤, 긴저롤이라는 성분을 설명했습니다. 이 성분은 위를 강하게 자극해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위의 움직임을 강하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이런 자극을 거뜬히 처리하지만 나이가 들면 많아진 위산,
약해진 식도갈 약근 플러스 얇아진 점막,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역류와 목소리 손상의 완벽한 조건이 됩니다. 놀라웠던 것은 박 어르신은 진한 생강차가 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목을 뚫어준다고 믿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물론 생강은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사용할 때만 그렇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상처난 곳에 뜨거운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공복에 마실 경우 생강이 몸을 덮이기도 전에 위산을 확 끌어올려 곧바로 목을 화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생강차를 마시면 즉시 몸이 따뜻해지고 개운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건 즉각적인 느낌일 뿐입니다. 피부에 뽀빠이 핫반을 바르면 바로 뜨거워지지만 피부가 벗겨져 있을 때 바르면 오히려 상처가 더 심해지죠. 지금 어르신의 식도와 목도 그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깊은 후회와 깨달음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아마 아침 공복에 마신 진한 생강차, 등산 중에 마신 또 한 잔, 내려와서 마신 뜨거운 커피, 이 모든 것을 떠올리고 계셨을 겁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생강이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끓이고 제대로 된 타이밍에 드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추보다 더 강한 자극이 돼서 나이가 들수록 얇아지는 목과 위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손을 꽉 쥐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제 위를 계속 괴롭힌 거네요. 저는 어르신 어깨에 손을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지금이라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늦기 전에 오셨고 몇 가지만 바꾸시면 목소리는 돌아옵니다. 70대라고 해서 회복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의외로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단, 상처를 계속 내지만 않으면요. 가장 중요한 건 나이든 위에서 생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불 위에 기름 붓는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종훈 어르신께 생강을 약에서 독으로 바꿔버리는 위험한 습관 3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어르신은 3가지를 듣자마자 거의 벌떡 일어날 정도로 놀랐습니다. 3가지 모두 본인에게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그 3가지 위험한 조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중 최소 하나는 지금 당신의 식습관에도 있을 겁니다. 이 3가지를 이해하는 순간 왜 목이 따갑고 왜 마른 기침이 계속되고 왜 생강을 마실수록 더 아픈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준비되셨다면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종훈 어르신께 생강과 함께하면 위와 목을 훨씬 빠르게 망가뜨리는 3가지 습관이 있다고 말하자 어르신은 눈을 크게 뜨고 제 말을 더 잘 들으려고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셨습니다. 그 긴장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사실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곤 합니다. 걱정하면서도 궁금하고 또 한편으로는 왜 내 몸이 이렇게 빨리 망가졌는지 드디어 알 수 있을까 하는 기대까지 섞여 있죠. 저는 겉보기엔 단순한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산 내려오고 나서는 주로 뭐 드세요? 어르신은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대답하셨습니다. 커피요. 자판기 믹스커피 한 잔은 꼭 마시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생강은 강한 자극제입니다. 위에 위산을 더 많이 분비하게 만들죠. 젊고 건강하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생강과 커피가 함께 들어가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커피는 식도 괄약근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위산이 위로 쉽게 올라오게 합니다.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위가 뜨거운 물이 가득 찬 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커피는 문을 열어주는 사람, 생강은 물의 온도를 더 올리는 사람입니다. 문이 열린 상태에서 안에서는 물이 펄펄 끓고 있으면 조금만 흔들려도 물이 밖으로 넘칩니다. 그게 바로 위산이 목으로 치솟아 올라 성대를 화상 입힌 순간입니다. 어르신은 제 말을 듣고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쩐지 요즘 커피만 마셔도 속이 따갑더라니. 저는 바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커피 하나 때문에 아픈 게 아닙니다. 커피 더하기 생강이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각각 따로 먹을 때는 버틸 수 있어도 둘이 만나면 위가 견디기 어렵습니다. 어르신은 마침내 이해한 듯 연달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두 번째 질문을 꺼냈습니다. 그럼 어르신, 집에 돌아가서는 주로 뭐 드세요? 어르신은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수육, 보쌈, 삼겹살, 뭐든 고기죠. 힘쓰려면 고기 먹어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두 번째, 그리고 커피보다 더 위험한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생강 더하기 기름진 고기, 위산 압력 폭발. 저는 어르신께 설명했습니다. 고기는, 특히 삼겹살이나 수육처럼 기름진 고기는 소화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위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위산을 만들어냅니다. 그 상태에서 생강까지 들어가면 위산 분비가 더 늘어나 위는 마치 고압으로 끓고 있는 압력솥처럼 됩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 생강차까지 마시면 위 안에 압력이 확 올라가고 그 상태에서 조금만 누워도 위산은 압력솥에서 증기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식도로 치고 올라옵니다. 그게 어르신의 식도를 새빨갛게 만들고 성대를 부어오르게 했던 이유였죠. 어르신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생강이 고기 냄새 잡아서 좋은 줄만 알았지. 이렇게 위험한 줄은 몰랐네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생강이 고기 냄새를 잡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냄새 제거용 냄비가 아닙니다. 특히 어르신 나이에는 위를 보호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생강은 잘못 쓰면 위가 버티지 못할 만큼 강한 자극이 됩니다. 어르신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좋다는 말만 믿고 아무 의심 없이 따라왔기 때문이죠. 잠시 후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매운 음식 좋아하시죠? 김치찌개, 감자탕, 매운탕, 이런 거요? 어르신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인데요. 매운 거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죠. 그게 바로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매운 음식은 뗄 수 없지만 나이가 들면 목과 위점막이 얇아져 고추의 캡사이신이 상처 위에 소금을 문지르는 것처럼 자극이 됩니다. 이미 예민해진 점막 위에 생강의 진저롤까지 더해지면 그 자극은 두 배가 되고 마치 약하게 화상 입은 피부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는 매일 매운탕을 먹고 생강차를 마시던 다른 환자 이야기도 들려드렸습니다. 그 환자는 몇 주 만에 식도 점막이 심하게 손상되어 몇 달 동안 매운 걸 아예 못 먹을 정도가 됐습니다. 문제는 매운탕이 아니라 매운탕 더하기 생강의 조합이었죠. 그제야 어르신은 깊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게 다 잘못이었네요. 저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정보가 부족했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자세를 바로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생강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세 가지. 커피, 기름진 고기, 매운 음식. 이 세 가지만 끊어도 목소리는 분명히 좋아집니다. 어르신은 작은 희망이 생긴 듯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아질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강을 자극제가 아니라 약으로 바꾸는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어르신은 궁금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생강을 약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리법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생강은 자극은 줄고 따뜻함과 약성이 더 강해지며 위장을 보호하는 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어르신께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을 예고했습니다. 생강을 변신시키는 찌는 방법, 즉 자극은 줄이고 효과는 몇 배로 올리는 정확한 비법을 알려드릴 거라고요. 만약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다음 내용은 당신의 생강 사용 습관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그날 진료가 끝나고 저는 박종훈 어르신께 3개월 후 다시 오셔서 식도와 성대 상태를 확인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고령의 환자에게는 너무 큰 기대를 약속하지 않지만 어르신만큼은 제가 확신이 있었습니다. 3가지 잘못된 습관만 바로잡고 제가 알려드린 생강을 약으로 만드는 방법만 제대로 지키면 분명히 회복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어르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강 찌는 법 해봤습니다. 근데 향이 훨씬 부드럽네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어르신이 올바른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생강은 찌는 과정에서 진저롤, 긴저롤이라는 강한 자극 성분이 훨씬 부드럽고 따뜻한 쇼가올, 쇼가올로 바뀝니다. 쇼가올은 자극은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고 위를 덜 자극하죠. 쉽게 말해 생강 생것은 불꽃이고 찐 생강은 은은한 뜨거운 숯불입니다. 따뜻하지만 데이게 하지는 않는 형태로 변합니다. 저는 어르신께 2가지 원칙을 더 강조했습니다. 첫째, 절대 공복에 마시지 말 것. 둘째, 식후에 적당한 양만 마실 것. 좋다고 해서 많이 먹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꼭 지킬 것. 그러자 어르신이 이렇게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생강을 겁나서라도 많이 못 마시겠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실 환자는 자기 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진짜로 이해했을 때 비로맨 바뀝니다. 그 문장은 바로 그런 깨달음이 시작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진료에 바빠 어르신의 재진 날짜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초가을 오후 진료실 문이 활짝 열리며 얼굴빛이 좋아지고 걸음걸이까지 힘찬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찡그리며 잠깐 쳐다봤는데 그제야 그 사람이 박종훈 어르신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제가 인사하기도 전에 어르신이 먼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 다시 노래방 가도 되겠습니까? 그 목소리는 크고 맑고 탄력까지 살아있어서 제가 아는 그 쉬고 약해진 목소리와는 완전히 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내시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제 예상이 그대로 맞았습니다. 달아오른 듯 새빨갛게 헐어있던 식도 점막은 정상 색깔로 되돌아와 있었고 부어올라 제대로 진동도 못하던 성대는 매끈하고 고르게 떨리며 정확하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화면을 바라보며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깨끗해질 수가 있나요?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어르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지침을 지켰는지 이미 모든 게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그동안의 변화를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등산 후에는 커피를 끊고 따뜻한 물이나 두부국을 마셨고 고기를 먹을 때는 생강을 넣지 않고 양파와 구운 마늘로 대체했으며 매운 음식은 줄여서 밤마다 위가 상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마시던 생강은 이제 반드시 찐 생강 향은 은은하고 따뜻함은 오래가지만 예전처럼 혀나 위를 자극하지 않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재 상태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이 일어나 가슴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속이 예전처럼 답답하지 않고 목도 시원합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30년은 젊어진 사람을 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기뻤던 건 어르신의 성대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어르신이 자기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드디어 알아듣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건강은요, 거창한 약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알아듣는 데 있습니다.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건 나는 나이 들어서 아픈 게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나를 지켜왔기 때문에 아팠다는 걸 깨달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서기 전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지난 몇 달간 느낀 건
건강은 결국 습관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모든 건 결국 습관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잘못 바꿔도 커피와 생강, 기름진 고기와 생강, 매운 음식과 생강, 식도와 목은 몇 주만 해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습관을 제대로 바꿔도 생강을 찌고 먹는 것, 몸은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박종훈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만약 지금 목이 따갑고 가슴이 화끈거리고 목소리가 쉬거나 신물이 올라온다면 절대 나이 탓만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그렇지 라고 넘기지 마세요. 당신의 습관, 특히 생강을 사용하는 방법을 한 번만 점검해 보세요. 어쩌면 단 하나의 변화로 당신도 스스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생강을 제대로 당신의 몸을 지키는 방식으로 사용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며 항상 건강과 맑은 목소리, 편안한 소화를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 저는 늘 함께하겠습니다.